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이번 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큰 슬픔을 견디고 계신 어머님께 직접 말씀 여쭙고 또 듣는 게 저희도 조심스러웠는데 어머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머니 먼저 힘든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아드님 일하던 곳을 처음 가보셨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어떠셨나요? 애가 일하는 곳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봤습니다. 네. 가는 도중에 또 쉽지 않았고 가는데 내리막이 있는데 옆에 잡으면 위험하다고 못 찾게 하더라고요. 옆에도 다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옆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가면서 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열어서 탄을 꺼내서 처리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밑으로 떨어진 탄을 위로 올려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서 그렇게 작업을 2km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열어서 이렇게 제가 봤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중간에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봤는데 앞에만 보이고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옆에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폰으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들여다봐야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2km를 그렇게 하면서 위험한 데를 그렇게 가고 또 가는 도중 바깥으로도 탄이 엄청 많이 쏟아져 있어서 그것도 다 치워야 되고 혼자서 하는 거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고 너무 더럽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이런 데를 아를 보냈구나. 아이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점검만 하러 다닌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가면서 그걸 계속 하면서 저도 이제 아이 사고 난 곳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거의 끝날 지점에 거기는 그 위험한 그게 돌아가는데도 문도 안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보였고 그곳에서 줄이 탄탄하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 장치가 돼 있는 줄이 있는데 그걸 탄탄하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평소에는 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는 줄이 탄탄하면 빨리 이렇게 작동하게 되니까 그게 작동을 하게 되면 위에서 제재를 간답니다. 못하게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삽으로 탄을 꺼내면서 이 줄을 두 손으로 삽을 떠내는데 이 줄을 어떻게 잡아당기겠습니까? 사고 나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살인병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거를 그냥 보여주려고 그냥 사람들 이런 장치가 있다, 안전장치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밖에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아들이 사고 난 사진을 보고 옆에서 동료들이 어떻게 났다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주던데 끔찍했습니다. 저는 애가 이렇게 열악하고 무서운 데를 일한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정말 어느 부모라도
보낼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드님이 이제 제대하고 처음 예. 얻은 직장이잖아요. 예. 석 달 됐었는데 혹시 지금 태안에서 일터가 있고 댁은 구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 집에는 좀 왔었나요? 한 번 왔습니다. 한 번 왔을 때는 뭐라고 하던가요?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만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애 아빠하고 그만두면 좋지 않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원래 한국전력을 목표로 삼고 이제 거기는 이제 경력으로 이제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좀 닦아보려고 들어갔던 곳인데 한 번 와갖고 힘들어갖고 그냥 지 의사는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견뎌보려고 그런다고 힘든데도 좀 해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제가 조금만 의구심을 갖고 조금만 애한테 더 어떤 곳인지 물어보고 세세하게 들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정말로 어떤 부모가 이런 데 보내겠습니까? 자기 자식 죽으라고 가는 데인데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평생 놀아도 저는 못 보냅니다, 애가. 혹시 이제 어제 가셔서 아드님이 이제 가지고 있던 이제 남긴 물건 좀 보셨는데 특별히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사준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입던 유니폼하고 그리고 슬리퍼. 거기서 일하던 신발은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없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라면인가? 컵라면이요. 그거 먹고 일 들어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마지막 가지고 있던 물건 중에 컵라면도 좀 있었나요? 뭐 있었는데. 네, 뭐 그럼 또 다시 뭐 생각하시면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김 한 팩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식사하던 거. 예. 왜 거기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봤어요. 그리고 어제 어머님 거기 가셨을 때 아드님 또래 지원분들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모습이 전 참 가슴에 남던데 그때 어떤 말씀 좀 해주셨어요? 너희들 내 자식이나 똑같은 비슷한 나이고 너무 이쁘고 아까운 청춘인데 이런 데서 일하다가 사고 나면 정말 나는 그거 안 보고 싶으니까 너네들 여기서 나가라. 너네 부모들 알면 여기서 너네 못 있게 안다고 얘기했어요. 처음 아드님 소식을 혹시 어떻게 처음 듣게 되셨어요? 아침에 6시 이후에 애 아빠한테 경찰서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무슨 무음으로 했는지 하여튼 못 받았는데 저기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경찰서라고 연락 바란다고 아들로 인해서 연락 바란다고.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더니 사고가 났는데 확인 좀 부탁한다면서 아들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냥 죽었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 보니까 이제 병원을 찾았어요. 경찰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그냥 응급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환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장례식장에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니까는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름이. 그래서 가서 확인했는데 얼굴이 연탄재에 의해서 까맣고 시신을 못 보게 얼굴만 보게 하고 못 보게 하더라고요. 다른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훼손이 좀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들 또 보고 싶어서 또 이거 봐서 안 되겠다고 조금이라도 몸 그래도 봐야 되겠다고 다 비슷한 얼굴 아닐까 하고 다시 보고 싶어서 다시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데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더듬었는데 거기서 만류하더라고요. 아, 보면 안 됩니다. 보면 충격이 커서 너무 충격 클까 봐 거기서 만류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 한 잔 드시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말씀. 너무 힘든 기억이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어머님. 제가 여쭸던 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혹시 회사 쪽에서나 뭐 원청이든 하청이든 회사 쪽에서는 그럼 언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사로 왔습니다. 회사에서 왔다고요? 아니요, 회사가 아니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병원에 지하에 있다가 1층으로 왔습니다. 회사 측 사람이 나왔는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같이 하고 우리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뭐라고 하냐면 아, 용균이는 참 성실한 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성실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리고 애가 고집도 있다면서 이러더라고요. 이게 처음 본 사람한테 애가 죽었다는데 할 말이 정말 아니잖아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회사 쪽에서는 좀 사고의 어떤 설명이라든지 뭐 어떻게 돼서 뭐 이런 좀 일이 일어났다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좀 정확하게 어머님께 말씀을 해주셨나요? 아니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했던 건가요?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냥 우리 아들 애 아빠하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제 노동청이 아니고 노동부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생각해서 해주겠구나 하는 믿음이 가더라고요. 회사 측에는 벌써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는 정말 믿음이 안 갔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드님만 보고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평소에 어떤 아들이었나요? 우리 아들은 태어나서 여태까지 우리한테 한 번도 불효자 노릇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 아버지가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 심려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살고 한날은 학교에서 국민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바깥에 쓸고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 거기 바깥에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거 냄새 난다고 친구들은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 은행 좋아한다고 은행을 봉지에 싸갖고 갖고 왔습니다. 그 냄새 나는 거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태안에 이제 빈소에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저희가 지금 어제부터 이렇게 또 광화문 광장 비롯해서 곳곳에서 좀 추모 행렬도 있고 한데 예. 또 이런 분들도 보면 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혼자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애를 생각하면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혼자서는 감당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이렇게 동조해주는 여러분들 단체들도 저한테 이렇게 힘나게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엎드려서 절도 하고 싶고 너무 개개인 만나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싶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빈소는 차려졌지만 예. 아직 장례 일정은 잡지 않으신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장례를 치르면 이 일이 마무리가 된다 그랬어요. 마무리가 되면 우리 아들 억울한 거 풀어주지도 못하고 혹시 누명이라도 쓰면 우리 저 아들 죽은 거 원한을 제가 못 풀어요. 조금이라도 만약에 이렇게 잘 됐다 하더라도 제 원한이 완전히 풀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아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된다면 저는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긴 위험한 일을 맡긴 회사 쪽에서 부모님들과 가족분들한테 뭐 사과나 뭐 공식적인 이런 자리가 좀 있었습니까?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개개인 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저는 죄송하다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죄송하면 뭐하고 정말 듣기 싫습니다. 살인병기 이런 걸 다른 사람이 또 다시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저한테는 사과이고 바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거 정말 원치 않거든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열악하고 자식 죽는 데를 보낼 수가 아무도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 누구라도 또 어떤 젊은이도 어떤 또 집에 아들, 딸도 똑같은 위험에 지금 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대체 다른 사람이 또 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옆에 90호기가 우리 아들이 보고 있던데 또 다른 곳에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막만 있고 없고 차이지 똑같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또 저 사람 채워지고 그런 걸 반복으로 여태까지 12명을 잃었다고 봤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안 고쳐지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고 공공기관이라는 게 나라 살림인데 그럼 나라에서 도대체 제일 믿고 의지해야 될 나라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옛날에 탄광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조금만 되어도 끌려 들어가서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대처 방안도 없고 그냥 뭐 줄을 당기면 위에서 크게 깨지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무슨 이렇게 거기 쉬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대기하는 곳이죠. 대기하면서 약간 쉬는데 그 쉬면서 이제 거기 무슨 알람이 있는지 거기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는 게 있나 봐요. 거기서 이제 듣고 나가서 알람이 이제 오면은 듣고 나가서 이렇게 해결을 하게끔 돼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회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알람이 울리거나 뭐 그 신호가 오면 어떻게 하게 돼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절대 건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다시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 다른 곳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거는 무조건 치우게끔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 더 이상 이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어머님께서 오늘 긴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이 공공기관이요. 나라 살림인데 나라가 썩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나라가 여기만 이 공공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곳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다시 다 수정해서 제대로 된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라는, 누가 봐도 선진국이라는 그런 생각을 들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나라가, 대통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져야 되는 그런 악덕 업체,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거는 대체 인력, 그냥 너 없으면 너 끼워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그런 형태로 계속 이어오고 고쳐지는 거 하나도 없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다 고쳐져서 우리나라가 진짜 괜찮은 나라, 우리 국민이 생각해도 괜찮은 나라, 이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들은 정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조들이 잘하고 갔다. 우리 자식들이 정말 걔들이 생각했을 때 선조들하고 부모님들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자식들이 행복한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언론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드님께서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